엄마 수술비 왜 안 보냈어? 엄마가 차를 뽑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대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 와 이거는 최악이다. 아니면 계약 취소된다고 해서 돈은 금방 채워 넣을게. 지금 장모님 차는 급하고 우리 엄마 수술은 안 급해? 괜찮다고 하셔서 수술 좀 미뤄줘도 되나 보다 했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어? 막 쓰긴 뭘 막 써. 잠깐 빌려준 거라니. 통장 관리 알아서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이야 뭐야. 다른 집 남편들은 친정에 차 한 대씩 뽑아주기도 한대더라.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누가 2년 8년 전에 저러고 있었는데. 우리 만난 지 그냥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 평생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돈도 많이 모았고 집도 있어. 돈도 많이 모았어. 내가 평생 살림하고 육아 다 할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저런 프로포즈 못 받아봤는데. 받았니 넌? 프로포즈? 아, 미안하다 몹쓸 질문을 했네요. 그게 뭐야? 뭐 콧방귀를. 먹는 거야? 뭐야? 바르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아니 두 분 다 뭐 프로포즈를 굳이 뭐 안 받으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제가 좀 노력을 해서 결혼을 그쵸, 어렵게 한 알죠. 케이스라 예, 뭐 그런 것까지는 사치였기 때문에 사실 이 미모의 이 재력에 남편을 엄청 쫓아다니셨어요. 마성의 남자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마성의 남자신 것 노력을 같아요. 해서 쟁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제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예. Marry me 순수했어, 순수했어. 잡아줄래요 Marry 싫어. 어? 어? 미안해. 왜? 왜? 아니 왜 안 되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고칠게. 사실은 알잖아. 우리 형편. 나 학자금 대출 갚고 가족들 생활비에 보태고 정말 창피하지만 나 있는 돈이라고는 500이 전부야. 아파트는 5억인데 혼수를 어떻게 500으로 해. hom수 그 갖고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오빠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머님은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챙길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나 결혼하고 나면 여기까지만 하자, 오빠.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혼수도 내가 하고 어머님하고 동생도 내가 챙길게. 우리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면 되잖아.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아 이러면 너무 감동되는데. 저에겐 너무나 과분했던 나의 여신 고미와의 결혼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불행의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달콤한 행운이요.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다 한다고 그럴까요? 완전 피곤해. 누가 보면 신혼여행이 아니라 등산 갔다 온 줄 알겠다. 다리 많이 아파? 우리가 면세점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녔나 보다. 내가 마사지 다 하고 뜨거운 물 받아줄게. 자상이 어떡해. 우리 애기. 그렇게 좋아? 그럼 내 드림백이었는데. 봐봐. 어때? 이 청담동 사모님 같아. 뭐야? 나 벌써 아줌마 같단 얘기야? 재벌 상속녀? 아니 걸어다니는 명품? 아
블랙핑크의 그 제니 같아. 아 뭐야? 나 너무 행복해. 자기랑 결혼해서.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생긴 건 처음이야. 나한테 평생 기대.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아, 저런 말 너무 좋다. 말이라도 너무 멋있다. 진짜? 응, 뭐든? 뭐든. 그럼 나 꿈이 하나 있는데. 무슨 꿈일까? 꿈이 뭐야? 통장. 통장 달라는 거야? 비밀번호는 3759. 진짜 사랑했다. 다 알려줘. 그리고 이건 입출금 카드. 월급은 매달 25일에 들어오는데 내가 당신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얘기해둘게. 고마워. 경제권 달라는 얘기였나 본데. 결혼하면 부부끼리는 저럴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비 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동이 해놓게 하고 신랑이 거기로 이제 생활비 얼마 입금해주고. 저도 따로따로 각자. 아, 따로따로? 저희 와이프도 일하는데 맞벌이를 얼마 버는지 좀- 몰라요. 용진 씨는? 저도 따로따로요. 그 대신 따로따로인데 제가 얼마가 있는지는 알아요. 저는 왜냐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보여줘요.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활비 통장에 도장을 줄 순 있어. 네. 맞아. 자기가 알아서 공동 생활해. 통장이면. 여기다 우리가 생활비 넣는 통장이니까. 근데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에 도장을 다 주고 그러고 막, 그러진 않지. 비밀번호에서 막. 그러니까. 이게 꿈이었어? 그럼 나 어릴 때부터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살림 꾸리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거든. 내가 열심히 돈 벌게.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사. 아내는 일이 힘들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대신 저 혼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배, 3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아내를 위해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보나마,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눈 좀 붙여야 되지 않겠냐? 아,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다. 나 며칠째냐? 한 3일 됐지? 보나마, 너 투잡 뛴다며. 야, 갑자기 뭐 무리를 하고 그래. 뭐 빚졌냐? 그런 거 아니야. 야, 응? 너 코피. 어? 코피? 어이구. 진짜 가자, 집에. 어? 아, 머리 아파. 씨. 엄마네? 엄마. 맛있겠지? 이거는 멸치볶음이랑 밑반찬 싼 거고, 이거는 묵은지. 그리고 이거는 너 좋아하는 파김치니까 라면 먹을 때 먹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입이 둘밖에 없는데. 아이고, 두고 먹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반찬 해먹기 얼마나 귀찮은데. 알겠습니다. 아우, 시어머니도 좋으셔 또. 아, 그리고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엄마. 난 괜찮어. 니들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아이고, 그러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싸.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사고를 올린 건 담는다는 거를 깜빡했네. 아이고, 참. 엄마 다리 저러 어떻게? 엄마, 어디 다리 아파? 요새 자꾸 다리가 저린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어디가 아픈 거야, 어디가? 응급실에 간 어머니는 극심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떠니? 엄마 완전 이뻐. 그래? 아 디자인 엄마한테 완전 찰떡이다. 아씨, 색깔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나?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칙칙하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그래도 돼? 응. 자기 늦었네. 호서방 왔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하고 처남도 왔네. 아, 쇼핑했나 봐.
동윤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는데 옷이 너무 변변치가 않아서.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니 병원 좀 모셔다 드리고 왔어. 진짜 왜? 어디 아프셔? 허리 디스크래. 진짜. 하긴 어머님 나이쯤 되면 디스크 많이 걸린다고들 하더라. 저게 아닌데.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자기 늦길래 먹고 오는 줄 알고 집에 남은 밥 다 먹었는데. 라면 있다. 그거 먹어. 끓여줄까도 아니야. 그거 먹어. 진짜네? 아이고, 복부인 같아. 저 눈빛에서 다 보인다 감정이. 어머님, 그 수술비 드려야 될 것 같아. 왜? 외긴 자식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얼만데? 보험을 안 들어서 한 600 정도? 600? 아니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내? 보험료 내고 우리 적금 들고 내 학비까지 내면 얼마나 빠듯한데. 어머님은 모아둔 돈 없으시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비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정 안 되면 우리 비상적금 그거 깨자. 그럼 되잖아. 알았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뭐? 그 어머니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잘 못 걸으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달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지금 나보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어머님 수발까지 들란 얘기야? 아니 그냥 아침 점심만 봐주면 내가 저녁에 볼게. 그리고 주말에도 내가 다 볼게. 혼자 계시다가 다치실까 봐 그래. 그러지 말고 병간호하는 사람 붙여드리자. 우리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여러모로 훨씬 좋잖아. 어머님도 그게 편하실 거야. 아내의 반대에 결국 수술비만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 왜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 내가 수술비 보내드렸잖아. 수술비를 보냈어? 안 들어왔던데? 뭐? 미호가 안 보내줬어? 오 마이 갓. 뭐야. 너무 싫다. 왜? 엄마 수술비 왜 안 보냈어? 내가 비상적금 깨서라도 보내라고 했잖아. 그거 다음 달에 보내려고 했지. 왜? 아니 엄마가 차를 뽑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대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 와, 이거는 최악이다. 아니면 계약 취소된다고 해서 돈은 금방 채워 넣을게. 지금 장모님 차는 급하고 우리 엄마 수술은 안 급해? 아니 들어보니까 어머님 상태가 엄청 심각한 건 아니던데? 괜찮다고 하셔서 수술 좀 미뤄줘도 되나 보다 했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수술비잖아. 어떻게 수술비를 미룰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준 통장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준 통장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어? 막 쓰긴 뭘 막 써. 잠깐 빌려준 거라니까. 그리고 통장 관리 알아서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이야 뭐야. 아니 그런 과장이 어딨어. 내 말은 다른 집 남편들은 친정에 차 한 대씩 뽑아주기도 한대더라.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엄마가 보내준 된장찌개로 끓였는데 완전 죽여줘. 몸도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 나만 힘든가? 자기도 우리 대박이랑 나 위해서 힘들게 일하잖아. 임신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운 좀 내봤지. 빨리 먹어. 식겠다.
내가 에이, 오늘은 숟가락만 들어. 잘 먹을게. 맛있어? 맛있어. 많이 드세요, 서방님. 평상시에 뭘 어떻게 요구하냐고. 살아왔길래 저런 사소한 친절에 저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라면, 아까 보셨잖아요. 라면 끓여 줄까가 아니라 야근하고 라면 왔는데 먹어? 라면 끓여 먹어. 또 엄청난 거 부탁할 건가 봐. 그러니까. 여보, 응. 있잖아. 응. 동윤이 결혼한대. 고시 합격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친구가 임신했대. 저는 공부하느라 돈도 모아둔 것도 없을 텐데 결혼 준비하기 빡세겠다. 요즘 집 구하기도 정말 힘들 텐데 말이야. 괜찮아. 엄마 집 있잖아. 같이 살기로 했어? 잘 됐네. 아니. 따로 살 거야. 그럼 장모님은 어디 가서 계시고? 무슨 속셈인 거야? 이제부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엄마. 알았지? 아 근데 호서방한테 좀 미안하네. 괜히 신혼집에 군식구 늘어가지고. 아휴, 엄마가 어떻게 군식구야. 미안해, 안 해도 돼. 호서방도 그러자고 했는데. 여보, 짐 다 꺼냈어? 아픈 시어머니 한 달만 모시자는 건 단칼에 거절했으면서 장모님은 무조건 데려야 한다는 아내가 너무 얄미웠지만 어쩌겠습니까. 갈 데 없이 지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자기 엄마한테 너무 또 효녀고 동생한테 또 너무 좋은 누나고 이런데 밥 한 숟가락 국 한 수저 그리고 뭐 그냥 고기 하나에 저런 부탁한다는 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막 먹는데 사양 먹는 그러니까, 거 같잖아. 예. 그냥 컵라면이 편해. 저 사람은 막 그리고 저거는 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밥 정도잖아. 밥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너무 착하다 남편이. 잠깐만 지내겠다는 장모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눌러 앉아 계셨고 전 그렇게 본의 아니게 저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게 된 엄마. 어느 날. 엄마, 여기 어때? 조식 포함 1박에 58만 원 완전 괜찮지? 괜찮네. 스위트룸이야? 여기로 할까? 간 김에 엄마 좋아하는 스파도 실컷 하자. 아, 근데 도윤이 데리고 가면서 여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에이, 도윤이를 어떻게 데리고 가? 어머님께 봐달라고 부탁했어. 허리 안 좋으시다며. 수술하셨는데 뭐. 아 미치겠다. 결국 디스크가 다시 재발한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을 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제야 전 찬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들자도. 왔니? 어. 내가 이래서 당장 도윤이 돌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아휴, 나 때문에 사부인 생신여행도 못 가게 생겼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아들이. 좀. 자기야. 응? 내일 출근하기 전에 신분증 두고 가. 왜? 왜긴 도윤이도 태어났는데 우리 혼인신고 해야지. 우리 딱 2년 뒤에 하기로 했잖아. 출생신고 하면서 하면 되겠다.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 한 번 더 찾아왔다 기회. 한 번 더 왔다. 아직 안 했구나. 기회는 한 번 더 사람이 왔다. 살면서 3번의 기회는 꼭 온대요. 오, 이런 희소식이. 미호야. 응?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어머님을 모시자고? 그럼 우리 엄만. 어머님은 처남댁으로 가면 되잖아. 그리고 원래 그러기로 했잖아. 그 집 팔았단 말이야. 아파트를 왜 팔아? 그게 동윤이 가게 동업자가 빚만 떠넘기고 튀는 바람에 아파트 팔아서 몽땅 갚았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도 지금 코딱지만한 전셋집에서 입에 풀칠도 겨우겨우 하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모시라고 해. 아프신 분을 그래서 혼자 두게 해? 그러지 말고 저번처럼 병간호 해주시는 분 붙이면 되잖아. 그분들은 24시간 붙어있지 못하잖아. 그럼 요양원 보내드려. 뭐? 아니 어머님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여기저기 잔병치레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원에서 24시간 케어받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정뚝떨이다, 정뚝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어머. 오고 가는 신랑의 끝에 결국 아내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 가는 소리를 해? 그럼 갈 데 없는 우리 엄마 내쫓고 어머님 병수 받으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은데. 내가 전세금 빌려 드릴 테니까 집 구하라고 해. 그럼 됐지? 내가 내일 당장 적금 깨서 빌려 드릴 테니까 통장하고 카드 나한테 줘. 달라니까. 못 줘. 뭐? 동윤이 전셋집 구하는데 보태줬어. 야! 미쳤어? 왜 소리를 질러? 자,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니? 그럼 급하다는데 어떡해. 진짜 당당하다. 일말의 미안함이 없어. 변호사님 저런 저 거 범죄 아니에요?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에서는 뭐 배임이나 횡령이 있어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되면 처벌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최초에 이제 통장을 맡기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라고 이제 재량을 주셨으니까 사실 처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게 콩카풀이 씌워서 그냥 말이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아니, 그럼요. 저 여자분한테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재량을 준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처분하라고. 그래서 좀 덧붙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돈의 목적을 좀 정해놓으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면서 이건 어디에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관을 하고 쓸 때는 나한테 뭐 그렇죠. 협의를 구한다든지 이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를 물을 수도 근데 있을 또 것 같아요. 부인도 자기는 너무나 아주 이렇게 돈을 잘 쓰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 모으고 그런 현모양처가 꿈이다. 이래서 선뜻 내줬는데. 네.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사회생활을 많이 못 해본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돈 운용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통장을 통으로 맡기면 안 되고 월 얼마짜리 딱 생활비에 필요한 통장을 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 더 큰 돈이 들어갈 땐 반드시 상의를 하고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연습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비고 남편 돈인데 맞아. 내가 내 동생한테 전셋집 걸 해줄 때는 그냥 서로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얘기하고 하는 게 물어보고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사람이 아니고 돈이 실수를 한다고 하다못해 입출금 문자 알림만 본인한테 그 한 달에 900원이면 되는데 그것만 해놨어도 그래. 대충 돈이 어디로 나오고 어디를 쓰는지 본인이 알았을 텐데 이건 진짜 저 구남 씨가 너무 잘못한 거야. 사실은 진경 씨 말대로 정말 이게 상식인데 그렇지. 세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많아가지고 상대방이 나와 같겠지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권한을 줬을 때 된통 당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경우. 네. 우리 같은 경우 저렇게 결혼도 다 남편이 혼수까지 다 책임져 줬으면 너무 고마워서라도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잘할 것 같고 이런데 저 아는 사람이 자기는 이상하게 하나같이 만나는 여자가 소녀 가장이래요. 그것까지 좋잖아. 근데 그 소녀 가장이 또 하나같이 그렇게 명품백을 좋아하는데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소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사치스러우시네. 그럼 동생이 빌려달라는데 어떡해.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제 돈을 몽땅 친정 식구들에게 갖다 바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 참을 인자 3개면 호구라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짓이 너랑 결혼한 거야.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그 이혼할 때 헤어지면 이혼할 것도 없지. 나가면. 내가 왜?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는데? 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는? 내가 뭐 잘못했니? 혼수 비용 내줘. 학비 내줘. 나 코피 터져가면서 투잡 뛰었어. 그 돈 아끼고 우리 엄마 생활비 아껴가면서 장모님하고 처남 생활비 드렸어. 근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짜게 구니? 내가 네 남편이야? 호구야? 당장 이혼해! 나쁜 자식.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이혼을 선언하고 맞았어. 피 튀기는 싸움을 한 다음 날 말해보라고! 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곤 짐을 싸서 장모님과 함께 나가버린 겁니다. 좋다. 알턴이 2개가 빠졌네. 우리도 좋네. 속이 후련하다. 난생 처음 맞이하는 아내 없는 밤.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 그날 밤만큼은 맥주만큼 짜릿하고 액션 영화만큼 신났습니다. 그래, 딱 저 마음일 것 같아. 뒷일은 뭐 나중에 어찌됐든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2주가 다 되도록 죽은 듯이 연락 한 통이 없으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정말 진짜 이대로 이혼하는 건가? 앞으로 우리 아들은 어쩌지? 그러니까 애기가. 싶었습니다. 그래, 애가 태어났어. 그런데 경찰서인가 보다. 네, 여보세요? 고미호 씨 남편 호구남 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톤이 경찰이야. 여기 마포경찰서 여천계입니다. 네? 사라진 아내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요. 참 못된 짓만 아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이 좀 그만하라고! 지가 먼저 때렸어. 야, 너 지금 나 쳤어? 아니, 네가 때리니까 내가 막으면서 사고잖아.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네. 야, 나쁜 자식아. 결혼을 너무 잘못했네. 그래,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손 막힌다. 근데 저렇게 밀친 게 폭력으로 고소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아내분은 이렇게 따기도 때리시고 했으니까 명백하게 폭행인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이제 그걸 막으면서 이제 미신 건데 그 정도가 이제 방어에 해당되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 사실관계를 보면 방어에다가 좀 공격적인 행동도 더해진 것 같아요. 밀친 정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고 저것도 폭행이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쌍방 폭행이라고 보여요. 네. 사실은 그 부부싸움 중에 이제 약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부부싸움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될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폭행을 당했으면 부부싸움이라 하더라도 응급실에 가서 사진 찍고 상해진단서 끌어놓으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뭘 써먹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아마 본인이 뺨을 맞고 저렇게 맞았으면 오히려 생채기는 본인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나 사실은 저 여자가 때려서 내가 방어를 하다 저렇게 된 거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네. 무조건 그냥 진단서를. 그것도 그러고요. 일단은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부간의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의 좀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우리 막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입 안은 터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정말 애까지 낳고 사는데 너무 최악이다. 너무 안타깝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저런 악연이 있을까? 또 남자가 나타났어. 남동생?
처남인가 보다. 처남. 할 말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요? 우리 미호 어딨어? 아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있는지 알면 또 때리시게? 아니야, 나 때린 적 없어. 처남, 내가 때릴 사람을 보여. 그러니까. 눈깔 돈인간이 뭘 못해. 나 붙잡고 이래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알았어? 아, 처남. 어머, 왜 그래? 나 애써 참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감히 우리 누나를 때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진짜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이야. 여기서 놔라 그냥. 그래,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해. 여기서 놓으세요. 속이 터져 환장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고소장을 보내곤 연락 두절이지 친정 식구들은 절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700만 원이나 나온 카드 명세서. 돈 썼어? 너무 놀라 사용 내역을 조회했더니 뭘 했을까? 사라진 2주 동안 아내가 가족 카드로 쇼핑한 내역들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아니 카드를 정지를 안 해놓은 거야? 가출했는데. 아, 우리가 어떻게 편을 못 들어드리겠네요. 아유, 진짜 우리 이런 홍은아 호기만 씨. 많네. 아 진짜. 애기는 그냥 이제 맡겨줘. 팽겨 쳐놓고. 이제 끝이지 진짜. 진짜. 아주 미쳤구나, 구미호. 내 통장을 아주 거덜내려고. 부산? 호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속을 끓이는 동안 제 통장과 카드를 들고 5성급 호텔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던 아내. 정말 이젠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화난다. 팀장 어디 가? 부산.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뭐? 엄마. 아, 왜 이제 와? 도윤이가 왜 백혈구 검사를 해? 아니, 글쎄, 장염기가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윤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야.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이걸 어쩌니? 급히 큰 병원으로 옮기던 중 전 뒷목을 한 번 더 잡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핑계로 휴양을 즐기는 동안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아이고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날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질라서 내 돈으로 8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묵어? 정신적 피해 보상 미리 땡겨 받은 거야. 끝까지 당당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했다고 치자. 너 내 돈 써제낄 시간에 애 출생신고는 했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 그 전에 나한테 싹싹 빌어. 뭐?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그만해, 그만. 내가 왜? 싫어? 그럼 나도 출생신고 내 기분 내킬 때 할 거야. 자기 자식을. 자식을 담보로 협박을 해. 아빠가 아빠가 할 수는 없어. 안 돼요, 진짜? 남편이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관계법을 보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혼이라서 혼인신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그 안 경우에 이제 엄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혼외자의 이제 부자나요.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엄마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개인 정보를 전혀 몰라야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이름도 아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죠. 아빠가 출생신고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출생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엄마가 혼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친생 추정 때문에 혼인한 사람의 남편의 이제 자녀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혼외자인 남편이 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이런 경우에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부도할 수 있다라는 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당한 사유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진짜 내 아들을 아니 치다만 맞아? 저 사람 소름. 자기 밖에 모르는 거지 이 정도면. 사이코다. 와 진짜 철없다. 저기 아들을 볼모로 잡고 저게 뭐한 짓이야.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그러는 너는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나 왜 때렸는데? 야, 그거는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사고야, 사고. 웃기시네. 너 나 한 대 치고 싶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과까지 갔다 온 거 알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오빠 찌르는 건데 왜? 최악이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처음부터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근데 네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며, 우리 식구들 다 챙기겠다며,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나는 네가 하는 말만 믿은 건데 그게 잘못이야? 네가 내 백이고 내 전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는구나. 아이고야. 나 우리 엄마처럼 이혼녀로 살기 싫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싫다고. 미호야. 각 썼어. 나한테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혼하자는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내겠다고 해. 그럼 출생신고 바로 할게. 나 더 이상 나쁜 엄마 만들지 마.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거 안 하면 안 할 거니? 아니 왜 애를 담보로 협박을 지금 해? 뭐 하는 짓이야? 뭐 여기 뭐 결혼 생활할 비즈니스해 지금? 아 진짜 저런 엄마가 있구나. 완전 이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심리는 이참에 확 잡아버리겠다는 건데 완전 주도권을 잡네. 완전 잡아버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남편한테 기회일 수가 있어. 세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이거는 진짜로. 판을 엎을 수 있는. 네. 난 정말이지 다신 이 여자한테 말리지 않겠다. 맹세, 또 맹세를 했는데. 전 결국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다시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않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두고 싸우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과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썼어. 각서가 진짜 군함이다 나오네. 군함이. 이제 못 도와줘. 그래 우리 이제 나 화낼 힘도 없어. 다행히 아이는 검사 결과 큰 병이 아니었고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여보, 한 번만, 응? 한 번만 도와줘.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말라는 게 보증이야. 알아, 아는데 동윤이 정말 잘할 자신 있대. 그리고 내가 인수할 가게도 가봤는데 손님이 진짜 많더라고. 보증까지. 그래? 이제 뭐 보증을 쓰셔도 나는 뭐 됐어. 각선 알아서 뭔지 혼자 알지? 다 쓰셔놓고. 우리처럼 매번 가서 어떡하니 편들어줬는데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아니 정말 됐어, 벌써 이제. 화가 나. 어떻게 진짜. 남편도 이제 남편한테 짜증이다. 짜증이 나. 나 각서 쓰신 데서 나 삐졌어. 동윤이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야. 자기가 한 번만 도와주면 걔 정말 착실하게 빚 잘 갚을 애야. 응? 여보, 우리 부부잖아. 응? 부부끼리는 어려울 때 돕는 거 아니야?
저 말이 저렇게 소름 끼치는 건 처음이네. 내가 처남하고 통화해볼게.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내가 동윤이한테 자기가 보증 선다고 얘기할게. 사랑해, 여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좋겠다. 저쪽에는 효녀고 또 너무 좋은 누나고 막 너무 징그러. 온 가족이 다. 보증 서준대. 그래.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야. 들어버렸어. 그럼 뭘 하든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 이 공유한테서 절대 못 벗어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다시 잘 살아보기로 한 약속이 미친 짓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치.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 이거 전문 용어로 진짜 호구 잡힌 거죠? 근데 평생 호구 잡힌 거죠? 잡혀서 못 나오겠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애가 또 커가니까 애 안 보여줄 거야.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네. 또 할 거고. 남편인데 어떻게 저럴까? 사랑이 없어도 정은 있고 안쓰러움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애 아빠니까. 그런 얘기 해봤자 이제 입만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그런 그 공감을 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죠. 진짜 소시오패스구나. 소시오패스 정말 쪽일 자기 가능성이 굉장히 이익만 커요. 그거 하고. 나와 내 식구. 저 사람, 저 고미호 씨 머릿속에 있는 내 가족, 내 식구는 어머니와 남동생이지 남편을 껴있지 아닌 것 않을 같아요.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요.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으세요. 거절 못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저 호구남 씨도 아마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까지도 뭔가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진짜로 저 부인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등등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본인의 그런 성향을 고칠 자신이 없으시면 평생 저렇게 사시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대신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인생에 저렇게는 안 살겠다 싶으시면은 좀 마음 굳게 먹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저 고미호 씨의 말에 힌트가 있었어요. 나 또한 엄마처럼 이혼녀로 살기 싫어. 나는 죽어도 이혼 안 할 거야. 지금 호구남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여자가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최악으로 이혼하고 떠나지 않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결단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진짜 금전을 정확하게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아내가 계속 괴롭히겠지. 막 삶이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일 정도로 계속 달달 볶고 애교를 했다가 괴롭혔다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원망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이겨낼 각오를 하시던가 아니면 헤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자기가 팔딱팔딱 뛰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내가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이렇게 나오는 내가 거지. 된장찌개도 끓여줬잖아. 고기도 밥에 얹어주고. 아니, 와이프 입장에서 내 식구, 우리 가족 챙긴 게 왜 잘못이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다 해준다며. 맞아. 상장하려고 그러시지. 아우 소름 끼쳐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변호사님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을 좀 모색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혼은 안 해준다잖아요. 이혼이야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저 여자 말대로 자기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유책 사유가 없다. 그럼 만약 이혼 소송이 갔어. 그럼 저 여자의 유책 사유는 뭘로 제가 잡아야 보기엔 되죠? 너무 많은데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 아내분께서 동의 구하지 않고 목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네. 하신 부분도 충분히 유책으로 그래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게 이제 뭐 일회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게 매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유책은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신 요 내용을 정말로 좀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꼭 가시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여기서 탈피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어머나. 한복? 한복. 아내 일이 이제 신혼 그 일까지 다 연관이 되니까 어머머머머.
저희는 표현을 신령님에게 시집 갔다고 표현을 해요. 작도 위에서 서가지고 야 이러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동자가 자꾸 숫자를 세는 거예요. 허봉! 어머나. 너무 이게 한계점까지 오다 보니까 아, 얘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게 이게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닌데 그냥 죄인 된 것 같아요, 제가. 자, 오늘은 속터뷰 사상 가장 센세이션한 부부가 아닐까 하는데 여지껏 또 많았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누가 나오시길래? 그러니까 자, 함께 보시죠. 한복? 와, 국악, 창? 이분은 또 모던 느낌이 딱. 에로 부부의 종교인이 나오신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아, 무속인이시구나. 저희 신령님이 이제 새해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자님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하는 동자가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올해는 계속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걸 부르더라고요. 신랑한테 이상하다. 나 텔레비 나올 일 있나? 그러면서 뭐 유튜브 같은 걸 찍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러 부부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좀 다양하다. 나 진짜 새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쇼킹하네요. 없는 속터뷰다. 에로 부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에러 부부요? 뭐라고 긴장돼. MC분들 기운이 너무 좋아요. 특히 좋으신 분 있을까요? 일단 얼굴 보면. 그 개그맨 하시는 그 남자.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이 화사해진 게 앞으로도 조금 좀 승승장구하실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부럽다. 좋네. 좋은 얘기 잘 야, 샴페인은 터트리지 말자. 미리 터트리면 안 되잖아.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다 좋다 그러니까 되레 불안하네. 최하정 씨도 기운이 좋으시고. 정말? 뭐 원래 한 사람 기운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상생이거든요. 근데 상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프로가 잘 되겠다.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밴드 활동하다가 지금은 밴드. 육아대디를 하고 있는 남편 강연창입니다. 3년차 무당으로 살아가는 이혜진입니다.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상기 몽하고 공황이 생겨. 아내분이 무속인이신 거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원래는 저희가 친구였어요. 또 뭐하고 살아 하니까 그냥 일해? 이러면서 지금 집에서 왔다 일하고 있어. 정말?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드라마나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따가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엄청 잘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가까워진 거예요. 대화가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고 주변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너무 저랑 잘 맞는 친구를 만나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처음에는 이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집에를 찾아오려고 막 하더라고요. 빤히 보이잖아요. 집에 왜 오려고 그러는데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거부를 했죠. 일단은 저는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신령님한테 일단은 허락을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제가 거부를 하니까 이 친구가 서운해하는 느낌을 받았죠. 사귀고 나서도 뭐 200일, 300일 동안 손도 한번 잡지를 않고 주구장창 커피만 마셔대니까는 답답했겠죠. 저희 신랑도. 답답하지 않았지.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만나면 주니까 뭐지 친구로만 유지를 하자는 건가? 아니면 날 떠보나? 그래가지고 이 처음 간 날이 만약 오늘도 고백하면은 넌 그냥 친구야.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계속 괜찮겠어 하길래 집에 갔는데 뭐 괜찮지 그럼 뭐 안 괜찮은 일이 그때 어딨어. 내가 그랬지. 비밀이 2가지가 있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비밀이 있다고. 뭐 집에 남자 있어 이랬어요. 없대요. 뭐 애기 있어? 애기도 없대요. 그런 건 아니래요. 그거만 하면 괜찮다고. 남자 아니면 괜찮다고. 그거 갔는데 근데 문을 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고 있는 순간 문을 열었는데 이제 신당이 와, 진짜 기분이 어땠을까? 어머. 약간 오싹할 수 있죠. 오싹할 수 있죠. 무서워. 진짜 놀랐을 것 같아. 완전 머리가 하얘졌죠. 무슨 상황이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애가 한 2, 3초간 말을 안 해요. 말 못하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는 네가 몰랐겠지만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저는 사실 이 친구가 그걸 본 순간 너무 멍해져 있길래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도 돼. 없던 일로 하고 가도 돼. 근데 그때 신랑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아직까지 저는 그 고마움에 사는 거거든요. 저는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는 신한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저렇게 정리돼서 멋진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고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애지간한 정말 넓은 마음 아니고는. 저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우리 신랑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좋으신 분. 그냥 저를 그냥 이의진의 인생을 받아줄게 오케이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마움을 살아요 지금도. 사람으로서 좋아하시는 그것만으로만 사는 거야?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 저는 처음에 이 아내가 무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아내의 일이 이제 저희 신혼 그 일까지 다 연관이 되니까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약간 모니터인데도 무섭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기도를 한다던가 뭐 일이 있어갖고 일을 간다던가 그러면 항상 한 2, 3일 전부터는 못 하거든요. 관계를. 네. 진짜 못한 날은 한 4개월, 5개월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아이고야. 참기는 참는데 너무 이게 한계점까지 오다 보니까 얘랑 같이 살아야 되나? 진짜? 어이구. 가면 갈수록 이제 아내는 점점 이제 그쪽 일로 더 뉘우치고 저랑 애기만 있는 것 같고 외로워. 좀 멀어진 느낌? 나랑 하기 싫나? 일부러 안 하려고 뭐 기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꼭 지키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 7시에서 9시,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새벽에 3시부터 5시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들어가요. 거의 부부관계를 할 시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잠을 안 주무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왜냐면 낮에는 또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점사를 봐야 되고 신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약 손님이 내일 오시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몸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못 해요. 저런 고충이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군 일을 들어갈 때는 3일 전부터는 몸과 마음과 영을 정갈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요. 몰랐어. 그렇구나.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기간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고 괜찮아, 일이니까 해야지 했는데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도 아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친구의 사주도 알고 저의 사주도 알아요. 그래서 보면서 봤는데 속궁합적으로
조금 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은 저희 신랑은 되게 리드미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네, 마른 장작이 정말 잘 타요. 오래 가고요. 수시요? 또 그리고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신랑이 춤을 췄던 사람이라서 음악을 들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 이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관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박자에 맞춰서? 거기에 박자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야, 아웃사이더 이런 거 들으면 짱이 나겠다. 어디에 아주 질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난리 음악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제 하다가 뭐지 이 묘한 박자 맞춤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무한재생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EDM을 틀어놔요. 와우. 그리고 격정적인 순간이 오면 두두두두 막 이런 게 오면은 같이 가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게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새로워가지고. 또 이 친구는 오래 간단 말이에요. 한 번 충전을 해놔서 시작을 하면 한 3-4시간은 이렇게 리듬감을 타서 하기 시작하면은 3-4시간까지는 그 리듬을 타면서 해요. 야, 음악을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이 신경이 아내랑 하는 것보다 반? 음악 반. 와. 이렇게 신경이 나눠지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도 이때까지 이렇게 막 불타올라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내랑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거예요. 막 영혼 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신랑이 너무 웃긴 게 지금도 말랐는데 막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 아시죠? 약간 배영만처럼 변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맞다고요. 정말 영혼 끝까지 가는 사랑인가 보다. 처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아이가 들어섰어요. 아이 귀여워. 아이고. 임신하고서는 어떠셨어요? 이제 신랑하고 노는 횟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래. 이 친구가 또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엔 괜찮대 막 이러고 후기만 이럴 때만 좀 저기 하면 되지. 초기 중기에는 살살 하면 된대. 음악 다 끄고 살살 하면 돼. 막 이렇게 저를 구슬리는 거죠.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 할 일도 있는데 실력님도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 성욕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몰래 이제 부적을 썼어요. 너무 놀랍다. 어제 역대급이다. 보통 조선시대 때 왕이 놔두고 후궁 드릴까봐 보통 이런 애들이 막 2번째 후궁이 3번째랑 못하게 하려고 몰래 베개에 막 닭피로 이런 거 넣잖아요. 남편이 너무 비틀다니까 부적을 썼대. 미치겠다. 안 그러면 뱃속에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가 위험한 상황인데 너무 눈구랭이처럼 들어보면은 진짜 오늘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잘 구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적을 써갖고 원래 베개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때는 좀 잘 넘겼어요. 저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살살 했잖아. 그게 절대로 살살한다고 해서 아기가 안 위험하지는 않아. 내가 잘못했네. 근데
초반은 저를 좋아하는 또 그 마음이 더 커가지고 뭐 기도해야 기도도 안 하고 한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빼먹진 않더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잠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잠깐 빼고 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카레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는데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나를 안 좋아하나 이제 신랑?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지. 맨날 물어보면 아니래. 야. 신랑하고 연애할 때는 그리고 또 처음에 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기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누구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점들이. 뭐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저희 신랑하고 이제 오랜만에 관계를 하는데 동자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동자가 자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막 이렇게 세요. 하지마! 하나, 둘, 하나, 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웠어. 그거. 자꾸 그런 부부관계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계속. 신령님을 좀 소홀히 했던 시기여서 그런지 똑똑똑 계속 이렇게 막 방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어떡해.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갑자기 방불이 나간 적도 있었고 켜졌는데 꺼진 게 아니고 꺼놨었어요. 하려고. 문은 저기 있기 때문에 전혀 막 번쩍거리고 그런 게 없는데 번쩍 번쩍한 거 좀 반짝하길래 뭐야 했더니 그 사람도 뭐야 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방불이 계속 이렇게 뭔가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또 근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 신랑 허리 디스크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도중에 5번, 7번 디스크가 2개가 터진 거예요. 춤을 췄던 친구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데는 튼튼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령님한테 몰두를 하게 되는 계기가 점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를 더 보는 거예요. 합국 날짜를 보는 게 이 친구한테 혹시나 몸적으로 해가 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살이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그렇게 나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하면 신령님이 질투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없는 모르는 것들에 대한 고충이니까. 결정적으로 남편이 허리가 다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딱 정확하게 사인이 딱 오니까 아내 입장에서 너무 그럴 무섭지. 수도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안 받으면은 본인이 아프고 신병이라고 하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 아까 남편 다친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저를 되게 생각해 준 거 되게 고맙고 하잖아요. 근데 변명하는 좀 들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왼종일 집에만 있고 애기 보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 막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 보고 하면 좀 반갑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 파악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한다고 해도 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보시다시피 집에서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 벗고 이제 또 씻고 다 하잖아요. 옷을 입고 나와요. 저는 이때까지 알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저 역시도 뭐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씻는데 그것도 향물에 씻게 해요. 어머.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와. 너무는 그게 일상 그거니까 안 어렵지. 일반 사람들이 향물을 먹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를 없애는 데는 향
향만한 게 없어요. 저희가 향을 피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좀 묘하다, 근데. 사람의 일보다는 신령님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는 표현을 신령님에게 시집 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의 그걸 다 못 해주는 거죠, 제가. 진짜 제가 조선시대는 안 살아봤는데 막 되게 그 까칠한 양반집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사연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은 안 이랬어요, 아내가. 안 그랬는데 본인이 가는 길을 더 깊게 가다 보니까 행동이라던가 마인드 자체가 더 바뀐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맞춰주다 보면 제 일을 포기하게 돼요.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내가 한 살 많잖아. 너가 한 살 많어. 생일이 좀 더 빠른 느낌이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다른 거야. 봐봐. 꼭 이런 식으로 항상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누굴 모시는 것 같아. 가끔씩 말할 때 보면은 그 아내로서의 무슨 조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혼내키는 막 되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의 이해지는 사는 건지 아니면 무당이랑 사는 건지. 우리 신랑은 가끔 가다가 아무 철없는 행동을 해요. 한번 감정의 기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입을 닫고 나가버려요. 그냥 짐을 싸서. 나 나갈게. 너랑 안 살아. 뭐 이혼해.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애 두고 그냥? 그리고서 연락이 안 돼요. 집을 크게 나간 게 한 4번 정도는 되거든요. 먼저 잘못을 하셨네. 신랑한테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제시켜주는 거고, 와이프로서. 한편으로는 또 무당으로서 또 위험한 거는 일러주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잔소리지. 맞아요. 일상생활이 다 잔소리인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해도 와가지고 여보 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니잖아, 여보는. 항상 막 다그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나는 지금은 너무 알잖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항상 없잖아. 가정이랑 일이랑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와, 이건 진짜 뭐라고 너무 어렵다. 감히 조언을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냐, 이걸? 그러니까. 그냥 죄인 된 것 같아요, 제가. 신당에 들어가면 신령님 앞에 죄인이 된 것 같고, 신랑 앞에 가면은 또 신랑한테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제 일 때문에 뭐 기도해야 돼서 신랑은 잠자리 하기 전에는 정갈하게 해야 되고, 막 향물을 목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다른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문제라 제가 조금 알죠, 그 심정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념일 되면 막 야한 속옷도 챙겨서 입어갖고 와인도 막 해가지고 저도 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저는. 허락이 안 되니까. 그죠, 쉽지 않겠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 슬픔이에요. 그러네요. 서러움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저희가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내랑 잠자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요즘에는 그 아내의 일상에서 그냥 제가 빠진 느낌? 점점 그냥 일 갔다 오면 그냥 자고 저랑 얘기하지도 않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피곤하겠지만 아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적 이유야. 그렇지. 진적? 진적.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적이라는 걸 했어요. 작년 10월경에 이제 진적이라는 거는 이제 제 굿이에요. 제 신령님들 잔치예요. 우리 신랑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오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또 신랑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첫 작두를 탔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저의 모습이 아니기는 하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건데 간만에 진짜 나를 잡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활발하던 우리 신랑 몸이 갑자기 전원 오프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그래? 허리 아파? 아니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자꾸 그게 생각이 난대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갔던 게. 칼날 위에 올라갔던 거. 신 들리면 어쩐지 저는 모르잖아요. 일단은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작두를 타야 되는데 일단 그 작두가 봤는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것도 걱정이고 막 오만 걱정이 다 되는데 작두 위에서 서가지고 열라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게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모습은 아닌데 느낌이 아내가 아니에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러 왔다. 방금 실제 아내분이죠. 네, 실제 그 굿할 때 빙의 됐을 때. 완전 표정이 이런 게 다르죠. 저도 이런 상황까지는 뭐 예견을 못했지만 약간 서로의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신랑도 말투나 눈빛이나 이런 게 빨리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무섭다기 뭐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그 진적을 한 이유인데 꿈을 꿨는데 장군님 그 갑옷이랑 이렇게 입고 계시니까 창을 들고 있는 갑자기 제 목에다 창을 나를 겨누는데 그게 너무 썸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칼을 댄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목을 벨 것 같은 거예요. 의진이 건들지 마, 내 여자야. 그 말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꿈인데 그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이 처음이에요.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냥 한다는 그대로 그냥 내비둬야 되는지 저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아내도 바뀌기 힘들 것 같고 계속 이 길을 또 가야 되나. 근데 남편 입장도 이해가 돼. 그런 작두 타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지. 그러니까 놀랄 수 있잖아. 예상을 못했다잖아요. 부인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으로 덮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인을 무속인이 아닌 나의 부인으로서 그 부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접함으로써 그런 트라우마를 조금은 덮어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부가 만약 신혼 초기에 한참 좋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부부 사이 관계가 조금 멀어진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이 여자로서 내 부인으로서의 이의진 씨와 무속인으로서의 이의진 씨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남편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업인으로서의 누구와 내 여자로서 내 사람으로서의 누구를 좀 분리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보의 말은 이제는 여보가 나를 또 여자 이의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씨 제자로 보는 거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여보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안타까워라. 여자가 아닌 그냥 무당으로 보고 있구나. 그냥 쟤는 신들려 사는 애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는 제가 너무 서운한 거죠, 신랑한테. 가끔 서운하고 서럽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닌데 무서워 얘기를 하니까 또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좀 서러워요. 제 인생이. 그러실 것 같다. 예전에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네가 되게 자랑스러워 했던 박력 있는 남자친구와 가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비춰지는 거는 결국에 나는 무당이구나. 무당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 다 하지. 아 정말 모르겠다. 마음이 안 되지. 아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감히 뭐 어떻게 입을 못 대겠다. 와, 근데 두 분의 입장이 똑같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어느 한 사람이 뭐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너무 어려운 마음이 근데 여자로서의 그 삶도 좀 뭐 살아야 되고 무속인의 삶도 살아야 되는데 자랑스럽고 너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말로 진짜 한평생을 산다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무섭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큼 절망적일 수 있을까 여자가? 맞아.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소위 말하는 진짜 운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맞아. 제가 저 되게 친한 동생이 네. 한동안 그 친구는 이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무속인들. 그분들도 역시 네. 가정집에서 부인께서 신내림을 받았고 신내림 받은 지 한 3, 4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부인 위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서 애도 보고 집사 역할 다 하고 총무 역할 다 하고 접수 받고 손님 안내 다 하고 그럼 모든 걸 부인에게 맞춰서 살아요. 그럼 그분은 되게 자기 나름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네, 제가 볼 때 지금 강영찬 씨도 약간 어떻게 과도기라든지 되게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그분 생각해볼 때 그분도 처음에 되게 많이 다퉜다고 그랬는데 일단 첫째는 본인이 잽이 안 됐다. 싸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훌륭하지 그렇게 오히려. 부인에게 다 맞춰서 하는 그분은 잘 사셨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강현찬 씨가 나를 위해 맞춰줘라라고 주장하시기보다는 부인은 경고했잖아요. 너 놀라지 마라. 지금 가라. 나는 일상생활 안 된다. 그랬을 때 너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멋있다. 내가 다 맞춰주겠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했으면 맞춰야죠. 맞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살면 잘 맞춰야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 부부의 삶이. 그러니까 나중에 좀 괜찮아지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양 받아들이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이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진 씨의 생각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령님한테 가도 죄인이고 남편 앞에서도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분의 삶 속에서는 저분이 처한 상황이 저거고 느끼는 감정이 저거기 때문에 남편분이 좀 부인의 감정은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애로 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누굴 줘야 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신령님한테 좀 드리고 두 부부 잘 부탁드리는 200만 원어치 재수요금 올려드리고 다른 손님한테 가서 쉬다가 놀다 오시라고. 그러면 이 두 분 좀 두 달간 좀 화해. 그래, 편안하게 몇 달만이라도.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은 그러네요, 전. 잘 될 사람 많네. 그 개그맨 하시는 그 남자 얼굴이 화사해진 게 앞으로도 조금 좀 승승장구하실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천재인데. 전 그러고 싶어요. 예. 네. 그럼 저도 200만 원을. 근데 저는 남편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남편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이유진 씨께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내분. 자, 현재까지 2대 2입니다. 네. 제가 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양 원장님. 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저는
가정주부로서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는 남편분께 드리고 싶어요. 네. 남편분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좀 온전히 좀 본인을 돌아보며 과거에 내가 이 이희진이라는 사람을 왜 선택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선택할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부인과 함께 살면서 겪었던 트라우마, 뭐 좋은 경험, 나쁜 경험들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측하시기에 누가 이기셨을 거예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신랑이 이길 줄 알고 나갔어요. 그때 또 이제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제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봤어요, 또. 네, 실제로 스튜디오 안에서. 네, 봤는데 그때 느낌은 내가 졌구나. 네, 그때 느낌도 내가 졌구나. 과연 전기가 맞았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짝만 기대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우리 신랑도 잘 챙기고 아이도 잘 꾸려가면서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